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펀드는 THD, 즉 태국 대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iShares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가 iShares이기 때문에 브렉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글로벌 가장 큰 운용사고, 그리고 MSCI 벤치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를 쓰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255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특정 기업에 이제 25% 이상 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5%가 넘는 큰 시가총액 기업들의 어떤 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서 분산 투자가 웬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C 기준으로, 그러니까 MSCI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런 RIC 기준의 스탠다드에 적합한 그런 분산 투자 전략을 적용을 해서 이 벤치마크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태국 인덱스의 거의 99%의 어떤 피팅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거의 태국 지수에 투자한다고 봐도 거의 무방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MSCI가 밝혔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관광업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고요. 관광업이 많이 발달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을 많이 오는 이제 그 국가들이 원래 이제 관광 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싼 인건비를 베이스로 해서 이러한 관광객들을 모객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 사람들의 어떤 입맛을 많이 맞추고, 그리고 낮은 노동력의 임금 수준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국의 어떤 산업의 구조,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well diversified 돼 있다. 그러니까 이래 보신 것처럼 산업들이 거의 10%대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 완전히 쏠려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쏠려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많은 산업들이 균형적으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유 종목의 상위권 5개를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되게 재밌습니다. PTT 에너지 기업이고요. CP 같은 경우는 뭐 식자재를 비롯한 필수 소비재 기업이고요. 시암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건설 부동산업이고, AOT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공항 이런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그리고 Advanced Info Service 같은 경우는 AIS라고 하는 통신회사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다 DR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DR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투자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익스펜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쟁 펀드가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태국에 투자할 때는 약간 좀 비싸지만 이 태국 인덱스를 직접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THD가 거의 뭐 독보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태국의 인덱스가 보시는 것처럼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 인덱스 자체는 약 한 3%에 해당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한 2% 초중반입니다. 즉 배당을 받아서 다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재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꽤 크다라는 이제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줘서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배당 세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아무래도 재투자돼서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액면 배당 기준으로는 좀 낮아 보이지만 실제 배당 기준으로는 좀 높은 그런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AUM도, 그러니까 펀드의 규모도 한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큰 기관 단위의 거래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블랙락이 운용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락이 충분히 대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이번 이제 팬데믹 코로나19에 따른 가장 큰 리얼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타격은,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동이었기 때문에 이 투어리즘에 많이 받았었고, 이런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사실 대부분 많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태국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거나 살짝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12월 초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거의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 이제 리오프닝,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여행이 상당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항공이라든지 뭐 그 이동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 중에서는 사실 이런 태국이라는 또 대안도 있다 라는 부분을 동시에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이 동안에 성과가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배당 수익률도 본투비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엣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도 크게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아주 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된다. 실질적으로 모두가 이제 이런 팬데믹을 끝내고 엔데믹 형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관광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빨리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싸 보일 수 있는 어떤 국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팬데믹 구간에서는 이 투어리즘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산업의 어떤 구성 비율을 감안했을 때에는 분명히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 흐름이 빠르게 개선되고 배당 수익률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싸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런 대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어떤 태국뿐만 아니라 이런 동아시아 비즈니스나 그리고 남아시아 비즈니스랑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을 계속 넓혀갈 텐데, 이런 태국 역시도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비교해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또 저희가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또 준비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